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업 상권 분석을 해가지고 상권 분석을 해서 어떤 소매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자 등록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어떤 사업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상권 분석이 되는 상권, 어떠한 상권에서 그 사업이 법적으로 안 되는 사업도 있고 또 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그 상권 분석하고 좀 관련성이 있는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이런 부분을 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어떤 학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이렇게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와 계산서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사업자 개설은 신규로 이제 어떠한 입지 분석과 상권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사업을 하기로 하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된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인데, 신규 사업자의 경우 소매점 개설 전이라도, 그러니까 오픈 전이라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기재사항은 서식에 사업자 등록증 양식에 기입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나오는데, 이제 점검 사항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려고 하는 업종이 과세 업종인지 면세 업종인지 좀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부가가치세에 면세 업종이냐 과세 업종이냐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 자료를 사전에 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주류는 판매 신고자만이 주류 판매 신고가 있어야 주류를 판매하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이제 그것도 명시를 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증 교부는, 사업자 등록증은 신청하면 3일 만에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뭐 이렇게 형식이 있는데, 이 8일은 과세 아니죠. 8일은 과세고 0일은 면세 사업자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보면은 사람들이 언제 몇 년생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듯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은 이게 또 과세 사업자냐 면세 사업자냐 뭐 이런 것 기타 등등 정보를 알 수 있는 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또 정정도 한데, 정정할 때는 이제 상호를 뭐 변경했다든지, 뭐 또 법인 또는 일거주자로서 어떤 대표자를 변경한다든지, 사업장을 이전한다든지, 사업자를 변경한다든지, 부가가치세 면세자는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그 농산물, 어떤 교육 사업 이런 것이 면세 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샘플로 보면 이렇게 형식이 있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하려면은 사업자 등록 전에 어떤 임대계약을, 매장에 대해서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상권과 관련. 상권과 입지주사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장사를 하겠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에 기록해야 된다는 것이 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주안점으로 임대차 계약을 성립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물건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거래 금액 및 지급 일자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계약 조건 약정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계약 집 살 때 우리 이제 이런 것과 같이 가게를 얻을 때도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지만 매출금에서 매입금액의 차이로 순중가분이 이제 부가가치야. 내가 어떤 상품을 5,000원에 5만 원에 사다가 1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5만 원이 나의 부가가치니까 5만 원에 대한 10% 5천 원의 세금을 내는 거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매입금의 부가가치세율 10% 이런 부분으로 내는 거다. 그래서 사업자가 내는 거다. 응? 부가가치세를 세금을 내는데 어떤 소득세는 소득을 어떤 임금 근로자가 내는 거잖아요. 소득 있는 사람이 내는 거다. 급여 생활자는 그런 것처럼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되는다. 그래서 사업자 분류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가 있는데 과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 간이자 그러니까 규모가 영세한 사람, 규모가 큰 사업자 이렇게 한다. 사업자 분류는 이제 그 어떤 연간 매출액 개념으로 해가지고 일반 사업자는 4,8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떤 일반 사업자로 되는 거예요. 간이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 연간 매출액이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연간이니까 한 달에 뭐 400만 원 이상 매출이 늘어난다. 그러면 일반 사업자로 되겠죠. 그죠?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급여 생활자는 세금을 1년 동안에 받은 세금을 1월부터 12월 달까지 원천징수를 가지고 1월 달에 해서 1월 달에 하잖아요. 근데 사업자는 분기별로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반기별 1월부터 6월까지는 7월 25일에 확정하고 6월부터 12월 것까지는 1월 25일에 확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이제 매출에서 매입액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만큼 부과된 가치 중에서 10%를 부가가치 중 일정액을 세로 내는 건데 이 매입에 공제되지 않는 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든지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이라든지 거래처가 부실하다든지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금을 더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은 잘못된 세금에 대해서 되돌려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응? 부가가치 세금은 이제 가산세가 있는데 사업자 미등록 시에 가산세가 있고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교부하지 않거나 합계 표시 미제출 시 또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신고금액에 미달한 경우 세금을 잘못 낸 경우 이런 것들이 다 가산세를 말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금은 정확한 계산으로 정확하게 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전가라든지 매입세, 공제, 거래상호 대사, 영수, 청구, 기능을 하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의미는 그래서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 간이과세, 면세사업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물건을 그다음에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징수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두 매 작성하여 한 매는 공급받는 자에 발급하고 한 매는 보관한다. 두 부를 작성해서 일부 공급자한테 어떤 제출하고 하나는 보관하는데 요즘은 이제 어떤 온라인으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해가지고 전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어떤 작성은 이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부가가치세 결모고 작성 연원일 이렇게 뭐 이런 부분을 기입해서 누구와 누구 간의 거래이다.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매업의 주요 세금은 이제 부가가치세도 있지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세, 또 지방세, 사대보험 뭐 이러한 많은 세금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세금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주면 되겠고요. 학습 정리하면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로 사업을 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픈 전이라도 등록이 가능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다. 제일 큰 세금이 부가가치는 물건을 사다가 판매했을 때 사온 금액과 판매한 금액 내가 일으킨 부가가치 판매액이 100만 원인데 내가 사온 금액이 7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부가가치가 30만 원이 있었잖아요. 이 3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30만 원에 10%면 3만 원만큼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